7번 문제 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전에는 집합이라는 거를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 제일 먼저 배웠어요. 이제 집합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집합의 개념을 좀 알면 이 문제가 푸는 게 편한데요. 뭐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고 상식선에서 풀 수 있습니다. 집합도 원래 상식선에서 중학교 집합은 이제 상식선에서 접근했던 거였거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장이 길죠. 그리고 퍼센트가 나오고 막 이런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A, B 두 문제의 시험을 본 결과 정답을 이제 A하고 B를 문제를 봤으니까 A를 맞힌 사람이 있고 못 맞춘 사람이 있겠죠. 정답자가 있다면 예, 그렇죠. 틀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A, B 두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도 있을 것이고 두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도 있을 것이고 뭐 A만 맞춘 학생도 있고 B만 맞춘 학생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문장으로 써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A 정답자가 A명이고 이건 학생 수가 나와 있네요. A, B 두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은 여기 조건이 나와 있네요. 50%다. A 정답자 수의 50%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러분 50%라는 건 뭐다? 100분의 50이다. 그러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A, B 두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은 B 정답자 수의 25%이다. 그러면 25%는 얼마입니까? 100분의 25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4분의 1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50%는 2분의 1, 25%는 4분의 1이라고 빨리빨리 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A, B 중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 수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 문제와 B 문제가 있는데 A 문제를 맞히고 B 문제도 맞춘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A 문제는 맞췄는데 B는 틀릴 수도 있겠죠. 이번에 A가 틀리고 B를 맞힐 수도 있겠죠. A가 틀렸는데 B도 틀릴 수 있겠죠. 이 상황이 전부 다입니다. 이거 말고는 상황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쵸?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표 어떻게 그려요? 그러면 A하고 B가 있는데 맞출 수 있고 못 맞출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맞추고 못 맞추고 맞추고 못 맞추고 그 상황을 이렇게 표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몇 문제를 맞춘 거죠? A, B 두 문제를 다 본 거, 두 문제를 다 맞춘 거죠. 두 문제 맞춤. 이거는 몇 문제 맞췄죠? 한 문제 맞췄죠. 이것도 몇 문제 맞췄죠? 한 문제 맞췄죠. 이건 한 문제도 못 맞췄죠. 그러면 적어도 한 문제를 맞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한 문제를 맞추거나 최소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그러면 요 학생 수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맞춘 요 학생 수를 물어본 거예요. 즉 전체에서 얘를 빼도 되지만 지금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적어도 한 문제의 개념은 한 문제를 맞추거나 두 문제를 맞춘 학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의 개념과 제가 표의 개념을 다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표 그리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A 문제입니다. 이게 B 문제입니다. 그러면 A 문제를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B 문제도 맞출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표를 그리면 자, 표 읽는 법 보세요. 여기는요. A 문제도 맞추고 B 문제도 맞춘 거예요. 여기는요. A는 맞췄지만 B는 틀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요거는 A는 틀렸는데 B는 맞춘 거예요. 여기는요. A도 틀리고 B도 틀린 거예요. 요 그림을 이제 그림 잠깐 놔두시고 여기 이제 풀겠습니다. 집합은 나중에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고요. 그럼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합계도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문제의 시험을 본 결과 A 문제를 맞힌 사람이 A명이라는 거예요. A 문제를 맞힌 사람, A 문제를 맞힌 사람. B는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일단 A 문제를 맞춘 사람이 네, A명인 거예요. A 문제를 맞춘 사람. 이해 가셨습니까? B는 신경 안 쓰겠어요. A 문제만 맞힌 사람. 그러니까 요 경우죠. A 문제를 맞췄는데 B도 맞춘 사람과 A 문제를 맞췄는데 B는 틀린 사람. 그 사람들이 각각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 문제를 맞춘 사람은 A명이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A, B 두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 그럼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거기는 거기다 쓸 건데 거기 뭐라고 써요? A 정답자 수의 50%. A 정답자가 얼마였는데요? 그렇죠. A 정답자는 A명이었잖아요. 그 A명 중에 50% 얼마였죠? 네, 2분의 1 계산해놨습니다. 2분의 1 A명이네요,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단서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요 줄이 A명인데 여기가 2분의 A명이니까 그렇죠. A에서 2분의 A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A명이 나오겠죠. 절반이니까 50, 50 이렇게 가겠죠. 2분의 A명이죠. 굳이 계산 안 해도 얘가 50%면 여기가 50%겠죠. 자, 이제 칸이 막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A, B 두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은 그 학생이 누구예요? A, B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은 2분의 A명이잖아요. 그 친구가 B 정답자 수의 이번엔 B 정답자 수가 여기예요. 여기. B 정답자 수의 25%래요. B 정답자 수가 누군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B 정답자 수를 X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X명의 25% 얼마요? 4분의 1이죠. B 정답자 수의 4분의 1이 누구라고요? A, B 두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인 거예요. 2분의 A인 거예요. 저희는 여기를 풀게 관건입니다. 지금 여기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X는 4 하면은 2A명이 되겠네요. 맞죠? 네, 2A명이 되겠어요. 여기가 2A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표현 쓸까요? 헷갈리시니까 2A명이 되겠습니다. 2A명이 뭐예요? B 정답을 맞춘, B 문제를 맞춘 학생. 여기죠, 여기. B 문제를 맞춘 학생. 여기와 여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를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2A에서 2분의 A 빼면 되겠죠. 요 줄 더한 게 2A명이니까. 그러면 2분의 4A 빼기 2분의 A니까 2분의 3A명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A, B 중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 학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문제를 맞춘 학생. 여기는 여기 몇 문제 맞췄어요? 2문제. 여기는요? 한 문제. 여기도 한 문제. 이 친구들 다 더하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둘 다 틀린 친구를 빼놓고 여기를 더하면 되겠네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2분의 A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2분의 3A 하면 되겠죠. 두 문제 다 맞춘 학생, A, B 두 문제 다 맞춘 학생, 이 친구는요. A는 맞추고 B는 못 맞춘 학생, 이 친구는요. B는 맞추고 B는 맞추고 A는 못 맞춘 학생. 이렇게 해서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5A명이 되겠네요. 이게 둘이 더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둘이 더하면 안 돼요. 2A하고 A를 더하면요. 누구는 두 번 더해져요? 이렇게 더하고 지금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두 번 더해진 친구가 있죠. 이 친구를 빼야 돼요. 요거 이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하고 더하면 안 되나요? B 맞추고 A 맞추고 네 더해도 일단은 됩니다. 일단은 그런데 두 번 더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는 두 번 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빼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중학교 때 예전에 있었던 지금은 사라진 집합 개념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학생 수입니다. 그리고 요 그림이 A명입니다. A 문제를 맞춘 학생입니다. A명이 아니고 A 문제를 맞춘 학생이고요. 요 그림이 B 문제를 맞춘 학생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그렇죠. A와 B를 동시에 맞춘 학생이죠. 요 파란색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쵸?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A는 맞추고 B는 못 맞춘 학생. A는 맞추고 B는 못 맞춘 학생. 2분의 A명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A명인 거고요. A는 맞추고 B는 못 맞춘 학생. 여기가 2분의 A명인 거죠.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B는 맞추고 A는 못 맞춘 학생. 네, 2분의 3A명인 거죠. 그래서 그걸 더한 거예요. 그래서 A를 맞춘 학생은 A명인 거고요. B를 맞춘 학생은 2A명인 거죠. 보이시죠? A를 맞춘 학생은 둘이 더하니까 A명인 거고요. B를 맞춘 학생은 둘이 더하니까 2A명인 거고요. 그러면 둘 다 못 맞춘 학생, 여기가 여기인 거죠. 전체를 모르니까 여기를 구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요. 이거를 집합에서 그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집합, 고등학교 올라가면 집합 배우시거든요. 1학년 때. 그때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랑 이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그랬죠. 심화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고등학교를 대비하기 위한 백신 같은 거다. 그래서 한번 맛을 보면서 근데 이게 고등학교 내용이긴 한데 사실 중학교 1학년 제일 처음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네.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